안녕하세요. 오늘 리치머니 되는 재테크 법칙 12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윤지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리치머니 되는 재테크 법칙 12가지인데요. 왜 12가지를 꼽았냐 하면요. 한 달은 12달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하나의 법칙씩은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12가지 법칙을 꼽아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진행하는 리치우먼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제 1분의 1000 멤버랄지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는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테니 제 소개 간단히 드리고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한참이던 때에 오히려 금융업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20대 때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이라는 키워드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돌아보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순간 도대체 이 세상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한테 가는 걸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돈 공부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고 저는 금융업계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계에 진입한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삶에 돈이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걸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한 매체와의 인연으로 평균 보유자산 60억 이상의 자산가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분들의 재테크 머니 스토리를 한 칼럼에 이제 연재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인 법칙들을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법칙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두 다가 참여하는 머니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탑재하셔야 되는 마치 산수나 수학에서의 구구단과 같은 법칙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 12가지 법칙들을 꼽아봤고요. 제가 금융업에 진출을 해서 이제 제 삶의 모토라고 일컫는 것은 돈이 마르지 않는 능력으로 이 돈이 마르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은 리치우먼을 뜻하는 거고요. 이 리치우먼의 능력으로 자본의 정글에서 벌은 돈을 자본의 그늘을 위해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 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제 인생의 키워드는 크게 꼽자면 BMW로 요약이 됩니다. B는 바디인데요. 제 하나의 별명이 또 요가하는 재테크 강사예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저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제 프로필 아마 그 온라인상으로도 이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 사진이 딱 띄어져 있으면은 제 강의에 대한 질문은 안 하시고 본인이냐며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제 삶에서 요가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밸런스와 플렉서빌리티가 조화된 삶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요. BMW 중에 M은 머니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머니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W는 우먼을 뜻해서 제가 리치우먼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요가하는 재테크 강사를 강조드렸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웜업이 없이는 근육의 손상을 불러일으키듯이 본격적인 12가지의 법칙을 위해서 달려가기 전에 제가 웜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웜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머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한테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일까요?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자산가분들을 인터뷰를 하며 선생님한테 돈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3초 만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좋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뭐 필요하죠 내지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죠. 이러한 이제 좀 긍정적인 대답들을 항상 주셨어요. 근데 그에 반해 제가 따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자산가가 아닌 분들을 이제 대했을 때 이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 그분들은 보통의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은 즉각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신 후에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한 대답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돈, 머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 아이가 떠오릅니다. 이 아이 이름이 머니였어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제가 이제 이 강아지가 저희 집에 왔을 때 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줬더니 이 강아지를 저에게 준 언니가 야 머니가 너한테 착착 붙겠다 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언니에 대한 성대모사를 지금 해드린 건데 이 아이의 이름이 머니였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강아지 이제 제가 머니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얘가 이제 닥스훈트예요. 그 다리 짧고 허리 긴 까만 강아지인데 산책을 이렇게 나가면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보고 그래요. 그래서 리무진인데 그러니까 기니까요. 그러면은 그 순간 프라이드가 막 올라가요. 리무진. 그런데 강아지를 같이 산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사실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잖아요. 저희 강아지 사실 사냥개 소질이 있어서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끌려간 적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프라이드고 뭐고 저는 그 강아지 이렇게 따라가기에 굉장히 급했었죠. 그런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강아지와의 산책하는 방법은 옆에서 사람과 같이 보조를 맞추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의도한 대로 가되 그 약간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방법으로 무빙워크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 강아지 이름이 머니였으니까요. 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질 끌려다니고 계시지는 않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마당 있는 집으로 보내졌는데 왜냐하면 짖는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웃들로부터 항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항의를 듣던 차에 하루는 제가 머니랑 하루 종일 한번 같이 있어 봤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머니가 안 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아이가 별로 안 짖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가장 저에게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던 아주머니가 딱 1층, 저희는 2층이었는데 1층에서 올라오는 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얘가 컹컹 짖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실제로 저희 집 문을 쾅 차면서 이 개삐리리 막 이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머니는 사실 멀리서부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부터 그 사람이 올 때 컹컹 짖는 거죠. 나 너 싫어. 난 너한테 안 갈 거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머니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돈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제가 머니를 키울 때 가지고 있던 제 실제 지갑인데요. 요 귀퉁이가 머니가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 머니를 준 언니는 그 강아지 위장은 괜찮냐며 굉장히 걱정을 해줬었는데 이게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도 유럽에서는 귀족들만 사용하는 색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이제 부의 이제 상징으로서 보라색을 뜻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금융업에서는 빨간색이 돈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지갑을 꼭 명품을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제 지갑이고요. 그렇게 뭐 비싼 지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불러일으키는 색인 빨간색을 저는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금융업에서는 빨간색 쓰면 돈 들어온다고 해서 보통은 뭐 여자들은 빨간 지갑,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간 넥타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빨간 옷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리치우먼의 기운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요가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따왔는데 그 요가의 저희의 대구루의 경우에는 비버리힐즈에서 살면서 굉장한 갑부세요. 전 세계적으로 요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돈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은요 지갑에 돈이 이렇게 화폐 단위로 이렇게 있으면 모두 다 앞면이 보이게끔 배열을 하십니다. 그 인물들이 다 앞으로 오게. 그래서 고액권을 안쪽으로 해서 가장 안쪽에 이렇게 넣고 네, 작은 단위의 것을 이제 두는 거죠. 자, 이렇듯이 사실 뭐 돈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아니고요. 존중의 의미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한번 꺼내서 보세요. 혹시 이곳에 뭐 영수증 같은 것들 잔뜩 껴있고 뭐 어제 받은 명함들 막 이렇게 껴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지. 왜냐하면 지갑은 돈이 들어오는 창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로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어디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장소인 지갑을 여러분들도 한번
작지만 실천해 보실 만한 항목인 것 같고요. 제가 명품 지갑, 리추먼 세미나에서도 명품 지갑에 대해서 이제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강아지가 물어 뜯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사태를 또 대비하셔서 명품 지갑을 반드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재테크 12가지 법칙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웜업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 웜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태도,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이셨다면 긍정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재테크 12가지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법칙입니다. 마술 항아리의 법칙. 자, 저는 전형적인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공식 법칙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요. 저 같은 문과 출신도 알고 있는 하나의 공식이 있죠. E는 MC의 제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나오는 공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다 알고 계시는 E는 MC의 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제가 부의 공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부는 돈 곱하기 시간의 2배라는 공식으로요.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요술 항아리가 있어요. 이 마술 항아리는 어떤 마술 항아리냐면은 무엇이든지 넣으면 2배가 되어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안에 뭘 넣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돈 넣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집도 있었고, 또 특이한 답변 중에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하며 가장 특이했던 대답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요. 가장 앞에 앉았던 남학생이 여자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2배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이 항아리에 여자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만약에 이 항아리에 학생이 좋아하는 45kg의 여자 연예인이 들어오면은 90kg이 되어서 나올 거다. 그래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재테크 강의고 하니 한번 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술 항아리에는 반드시 단서 조건이 붙죠. 그리고 그 단서 조건은 굉장히 깨 같은 글씨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하단에 주의, 단 20번만 이용 가능이라고 굉장히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마술 항아리에 돈을 넣어 볼 텐데요. 많이도 아니고 1,000원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마술 항아리인지 이제 숙지가 되셨을 거예요. 1,000원 넣으면 2,000원 돼서 나오고, 2,000원 넣으면 4,000원, 4,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1,000원 넣었더니 2,000원이 돼서 나오고, 2,000원이 4,000원이 돼서 나옵니다. 4,000원이 8,000원에서 쭉 내려가서 20번을 우리는 반복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어질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1,000원이 가장 첫 번째 숫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거를 어떤 분들은 계산해서 정확히 맞추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하지만 찍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셨나요? 이 금액은요, 1,000원을 1로 쳤을 때 엑셀로 한번 그려보세요. 5억 2,400만 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했었던 그 금액의 숫자보다는 굉장히 크다라고 인지가 되실 텐데요. 이를 두고 우리는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원이 2,000원이 되고 2,000원이 4,000원이 되는 이러한 원리를 돈의 복리 효과라고 하고, 복리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법칙에서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리로 1,000원이 5억 2,4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를 한번 은행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전형적으로 다 단리 상품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000원을 20번을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원금이 2만 원이고 거기에 약간의 이자가 붙어서 22,000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친구분과 함께 점심이든 저녁 식사든 함께 하셨다면 그때 지불한 식사값보다도 적은 돈이 될 수 있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신고 계신 구두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복리와 단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 국세청의 기본 모토가 있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세는 15.4%, 주민세까지 포함해서요. 15.4%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원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2,800원 정도, 그리고 4,000원은 아니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진 3,600원 정도 해서 이번에는 세금 15.4%를 떼어보았더니 이번에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약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1,000원에서 시작해서 4억 원이라는 돈이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큰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세금을 떼기 이전과 이후에는 약 1억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 내 피 같은 돈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죠. 자, 제가 한번 마술 항아리에 빗대어서 이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재테크의 기본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리를 추구할 것. 두 번째, 아까 세금이 1억씩이나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고려할 것.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앞서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부의 공식으로 적용을 해서 부는 돈 곱하기 시간의 2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2배로 더 불어나는 거는 시간이라는 거죠. 즉, 이 요술항아리가 단지 20번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5억 2,400만 원까지만 온 것이지 사실은 만약에 21번째면 10억이 되고 22번째면 20억, 23번째면 40억, 24번째면 80억, 25번째만 가면 10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요술항아리라도 해도 단 3번만 만약에 이용하셨다라고 한다면 4,000원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공식은 기간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복리를 추구할 것, 세금에 대한 고려를 잊지 않을 것, 그리고 기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 마술 항아리의 법칙입니다.